거기서 만난 친구들도 정말로 이제 춤도 좋아하고 이제 자기 표현이 있어서 이제 정확하기 때문에 약간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처음에 만났을 때 저를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정말로 와서 더 친해지려고 막 노력을 하고 엄청 자유로웠던 나라였습니다. 저랑 성격이 처음에는 반대여서 처음에는 이제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거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자메이카는 이제 항부모 가정이 많은데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사고로 이제 뭐 아이가 일찍 생기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남자가 도망가는 부분이 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환경이 많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제 부모님도 잘 사시고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군인이셔서 이렇게 가정이 또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집이 또 잘 사는 편이어서 제가 자메이카의 다른 가정과 비교했을 때 아주 잘 사는 친구였습니다. 집에 TV를 부수고 왔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얘는 좀 말도 안 듣고 이제 좀 성격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 옆방이었는데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같이 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남자여서 또 같이 운동도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학생이 치과를 갔었는데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 싫다고 부모님 차에다가 돌을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벤치에 앉아 있어서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서로 이제 친해진 상태여서 딜런 너 차 부셨다며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맞다고 하더라고요. 딜런한테 딜런 너는 솔직히 자메이카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정상적인 가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일을 하셔서 돈도 잘 버시고 나는 너가 자메이카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근데 너는 왜 너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딜런은 단지 부모님이 자신을 이제 자유롭게 못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제 자기 주변에 봤을 때 불행한 가정들도 많고 자신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마음을 쭉 말하고 나는 딜런 너가 생각만 바꾼다면 너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너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도 다 너를 위함이다. 솔직히 너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너를 혼내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딜런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딜런도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계속 내 생각에 잡혀서 불행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내가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도 딜런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자메이카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 학생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라는 걱정도 있었고 이제 안 들을 거야라는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니까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이제 생각도 잘 바꿔주는 거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제 생각에 이제 제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내가 좀 불행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딜런이라는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딜런한테 말하면서 제 스스로가 좀 찔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생각 하나만 바꾸면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나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보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제 안에 있는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더라고요. 이제 한 전기 공장에 있는 이제 한 아저씨랑 한 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러면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하루가 이제 힘들다라고 끝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제 마음에서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해외봉사 중에서 그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처음에 그 단기 가기 전에 딱 그 명단을 봤는데 저 혼자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가 힘들 때, 저 마음이 지쳤을 때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 혼자 한국인 단원이지? 다른 여자 단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부모님한테는 저의 그 속마음을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하나고 또 성진할 때마다 가만히 있으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야, 네 말 좀 해라고, 답답하다고 왜 말을 안 하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단기를 가서 저가 그 같은 단원한테 들었던 소리가 있었어요. 너는 왜 목사님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냐고. 근데 저는 그걸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내가 언제 대답 안 했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조금 쑥스럽다 해야 되나?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좋다, 좋아해요? 뭐 이런 표현 너무 오글거리고 뭔가 부끄러웠어요, 그냥 부모님인데도. 근데 고마워요, 진짜 고마운데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말보다는 그냥 싫다, 그냥 짜증난다 이런 표현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희 어머니는 제가 뭔가 힘들거나 그런 걸 얘기를 하면은 뭐 교회 얘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위로의 말이 아니고 조금 더 혼을 내시거나 너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다른 그 반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는데 나는 그냥 위로를 원해서 얘기를 한 건데 엄마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또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카페 일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밖에서 또 교회 일도 많이 바쁘셔서 제가 그런 날이면 제가 대신 카페를 봐야 됐었어요. 근데 저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데 되게 엄마는 이제 밖에 나갔다 오시면은 저한테 잔소리를 막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너는 시키는 일만 하냐고, 좀 알바면 좀 청소도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도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성질도 엄청 많이 내고 엄마랑 진짜 많이 싸웠어요. 정말 단기 가면은 여자 단원들은 이제 부흥일 하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이게 해보지도 않은 일이고 처음이니까 뭔가 내가 단기를 부흥일 배우러 왔나? 이런 마음이 처음에 들었었어요. 힘들더라고요. 뭘 많이 하는 것도 없는데 뭔가가 마음에서 어렵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카페 하면서 물어봐라. 모르면 물어봐라. 너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뭐 주방에서 큰 에피소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말들이 계속 마음에서 떠올랐었어요. 이제 진마라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러 다 같이 갔었어요. 근데 저랑 저희 단원들이랑 현지 한 명이랑 이제 카페를 갔었는데 이제 거기 와이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근데 먼저 엄마한테 드렸는데 엄마가 안 받으시길래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랑 영상 통화를 하는데 일을 하고 계시던 중이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도 못 하시고 조금 당황해 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한 줄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비쳐가지고. 저 놀랬어요. 저 아빠가 우는 걸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아빠 왜 우냐고. 왜 우냐고 막 이러니까 아빠가 건강하게 보여서 너무 감사해서 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빠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가 이제 아카데미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좀 마음에 부담스러운 걸 너무 이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다치니까 뭔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들을 막 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이걸 왜 얘기하고 있지?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잘해서 간 거 아니다. 그냥 거기 무대에서 즐기고 와라. 그리고 즐겼는데도 안 되면 그때 또 교제하면 되는 거다. 이런 말씀, 응원과 또 위로의 말씀 해주시고, 또 저희 외롭다고, 외로움도 느낀다 한 번씩. 그러니까 외로운 건 좋은 거라고. 너가 나중에 커서 사회생활 나가면 외로운 건 느낀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 함께 더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교회 안에 나를 이렇게 교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란 게 좀 감사하게 여겼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반갑다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전화로 나 지금 인천공항 도착했어. 그냥 엄마도 그래 나중에 보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이상하게 그때처럼 거부감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마가 그런 말씀하면 제 옳은 나는 열심히 했어 이런 거를 표현을 해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맞서 싸워야 됐나? 이런 생각이 더 들었었는데 그게 또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냥 잊어버리고 또 엄마 말 수능해서 이렇게 하니까
또 엄마랑 그 사이도 좋아지고 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 커진 것 같아요. 참 딸이 단기를 가기 전에는 내가 한마디를 하면 참 대꾸도 하고 또 저랑 같이 카페에서 이제 우리 딸이 알바를 하는데 일을 잘못해도 본인이 이렇게 큰 소리를 쳐서 이게 참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갔다 와서는 그때 마음이 참 이렇게 깊어지고 상대방을 좀 알고 또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감사하다는 참 말을 할 때에 너무나 이렇게 감사했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의 깊이와 또 하나님과 또 가까이 마음이 연결되어서 와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영아, 맨 처음에 너가 단기를 간다고 했을 때 코로나가 심한데 걱정도 되고 엄마는 그랬었는데 너가 목사님 마음을 받고 갈 때에 하나님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가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코로나의 어려움도 싸워서 이기고 또 많은 활동을 하면서 너의 마음이 행복한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단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또 현지인들과 또 사귐도 갖고 친구도 만들고 하면서 너무나 재밌었다는 얘기도 듣고, 또 한 번도 집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곳에 생활하는 것들이나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또 깨닫고 자신을 발견해 온 부분에 엄마는 너무나 감사했단다. 그리고 좀 더 성숙 마음으로나 또 모든 부분이 자라오고 또 그곳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또 선교사님들 삶을 보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서 너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단다. 하영아, 앞으로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저는 직업 체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단기를 갔을 때 제가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피아노 반주라던가 또 무전 전도여행도 가보고 한국어 선생님도 돼보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여기 와서 많은 걸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또 거기 안에서 마음도 배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전환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 봉사를 가기 전에는 이제 제 육체적으로 이제 행복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해외 봉사를 하면서 정말 마음에서 얻는 행복을 배우고 알게 되면서 제 마음에 채워지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제 마음에 채워지는 것들이 행복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게 인생의 길을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라고 생각해서 전환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상약을 꼭 들고 가라. 아영아, 힘들면 힘들다 얘기해라. 네가 얘기했을 때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또 도와주신다. 그 말이 되게 크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마음 힘들면 힘들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는 게 그 단기 생활 중에서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가 푸에르토리코 선택한 건 진짜 후회가 없을 거야. 일단 가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또 복음의 일을 하고 오게 될 텐데 정말 또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마음에서 할 수 없다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인 이제 선교사님 말씀 인도 받아서 너가 또 잘 해낼 거라 믿고, 그리고 너가 또 거기서 너 혼자 힘들다고 마음에서 또 끙끙 앓지 말고
늦기 전에 빨리 선교사님과 이제 사모님과 또 마음의 이야기를 털어놨으면 좋겠어. 야, 명진아, 이제 갈 준비 한창 중이겠네. 진짜 나는 만약에 너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지부장님이랑 단원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여기 환경에 버티겠다고 내 혼자 스스로 자존심을 세울 때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원들이나 지부장님이랑 이제 교류가 좀 적었던 것 같아. 네가 만약에 다시 간다면 꼭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마음을 최대한 많이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 불닭소스 챙기고.